한일전 보고 싶어. 진정한 이도류인데 이건 진짜. 와, 충격적이긴 하다 이거. 이도류 휘두르고 싶다 진짜. 한일전 보자. 한일전 보고 싶다고. 자, 크리스만 감독이 일부의 기대와 달리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카드가 있는 선수들을 대거 기용한 선발 라인업을 짰습니다. 오늘 무조건 이기겠다는 라인업이 되겠고요. 일단 전반전은 정우영 선수의 선제골,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정우영 선제골로 1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전반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기 순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르단이 또 바레인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위, 바레인이 2위, 요르단이 3위 이런 순서로 정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16강 한일전이 더 확정이죠. 확실화가 되는. 네, 이 지금 이대로 가면 거의 뭐 유력하게 보이고요. 자, 전반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선수들의 뭐 컨디셔닝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여전히 선수들의 컨디션을 많이 회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볼 점유를 압도적으로 했는데 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원남 선수? 아까 상대방이 전혀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내려서는 축구만 하진 않아요. 네. 지금 전방을 충분히 이제 프레스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오늘 그렇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약속된 빌드업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찬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못 풀어 나오니까 아니면 혹은 석공 속도가 늦다 보니까 네. 계속 밀집을 허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조규정 선수한테 투입이 잘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답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현 선수가 전반전에 볼 터치를 몇 번도 못했습니다. 네, 많이 맞아요. 고립이 돼 있었고 네. 전반전 주요 기록을 보면 우리가 점유율이 84대 16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뭐 상대가 뭘 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렇죠. 슈팅 수도 5대 0이에요. 네, 네. 점유율이 83대 우리가 슈팅이 5골밖에 없었고 네. 유효 슈팅이 4개였습니다. 근데 한 골밖에 없다는 거는 좀 위력이 없는 슈팅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부분 전술이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상대가 이렇게 나올 거에 대한 예상이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이 됐다 하더라도 준비를 덜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지난 경기하고 선수 구성이 바뀐 거에 따른 경기 운영의 변화는 좀 없었던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뭐 김영건 선수가 일단 센터백 라인을 복귀하면서 왼발잡이 센터백을 추가하면서 그게 컸죠. 네. 그쪽에서 우리가 볼 소유하는 거나 빌드업 처음 풀어나가는 거는 훨씬 안정적인데 이제 미드필더 이상으로 넘어가서 특히 상대 지역 파이널 서드에 갔을 때 저희 아까 입중계 때 김호남 선수도 지적을 했지만은 공 가진 선수하고 받으려는 선수 외에 다른 움직임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잘 안 나오고 네. 있다. 이 지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는 박스에 5명, 그 앞에 4명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뚫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에서는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선수가 옐로 카드를 안고 뛰었고요. 그 후반 전반전에 이재성 선수가 또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16강 결장 가능성을 안고 뛰는 선수들이 무려 5명인 현재 선발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골차를 벌리고 이 선수들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후반전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강적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조별리그 2조 최종 2위로 조별리그 3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3경기에서 무려 6실점을 했고요. 자, 김호남 우리 개건 해설위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사실 전반전 보고 우리가 다들 후반전 말레이시아 이런 축구 끝까지 못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우리가 상대가 힘이 떨어지는 골을 내주면서 네. 상대에게 부스터를 놔줬고 네. 그 뒤로 말레이시아 잘한 것도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준비가 굉장히 덜 돼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고 부분 전술 안 되고 선수들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우리 선수들이 고립되는 건데 많이 나오고 참 아쉬웠어요. 파 랭킹이든 선수 구성이든 뭘로 봐도 사실은 물론 경적 필패라고는 하지만 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좁힌 거는 김호남 우리 오늘 개건 해설위원이 경기 중에 계속 얘기했던 과연 약속된 움직임과 부분 전술을 어디로 갔는가. 그 부재가 만들어준 거죠. 우리 지금 실점 장면 나올 때도 보면 우리 선수들이 위험 지역에서 혼자서 그 볼을 갖다 줄 데가 없어가지고 뺏기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뭐 너무 이탈자가 많아가지고 준비했던 축구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가 네.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일단 선수 간격들이 너무 멀고 네. 그러니까 커버가 아예 안 되고 도와주는 것도 아예 안 되고 대부분 다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개인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답답했죠 저도. 네. 네. 저희가 네. 첫골 실점 장면에서 네, 맞아요. 그 황인범 선수 그 볼 뺏기는 장면도. 그 장면도 네. 결국에는 저 위치에서 물론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볼란치가 아닌데 오늘 원볼란치를 맡은 것도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저 위치에서 저렇게 고립되게 만드는 전술적인 운영 자체가 네. 상당히 좀 클린스만 감독에게 우리가 화살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점유율이 82대 18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점유율 상대에게 18%밖에 안 내줬는데 유유슈팅 4번 내줬고 그중에 3골 먹었고 사실 현대 축구에서 저 볼 점유율이라는 거는 숫자고 진짜 느낌으로 받기에는 오늘 말레이시아는 우리하고 거의 5대5 정도의 주도적인 축구를 싸움을 했다고 느껴져요. 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 축구에게 주도적인 축구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능동적인 축구. 능동적인 네. 축구, 프로액티브한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자라고 설정했던 게 바로 오늘 말레이시아를 이끈 김판곤 감독, 전 대한민국 축구 전력강화위원장인데 그 감독에게 이렇게 당할 뻔했다는 게 네. 당했죠. 당한 거지. 예. 아이러니를 넘어서 말레이시아 축구를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진짜 너무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때 여러분 요르단이 우리하고 비긴 요르단이 말레이시아한 4대0으로 이겼어요. 그런 팀에게 우리가 끌려가다가 간신히 지금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고 우리가 7, 80년대나 말레이시아하고 좀 그랬지. 21세기에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런 경기를 했다는 거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말레이시아가 유일하게 비긴 팀입니다, 우리가. 앞에 1차를 다 졌기 때문에. 네, 네. 승점을 가져간 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건진 거 딱 하나죠. 그나마 경고 누적자 발생 안 해가지고 16강전에 일단 전력 손실 없이 간다. 이것도 결과적인 거지. 사실 이렇게 옐로 카드 받은 선수가 많은데 한 명도 그러니까 그 배려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마지막 교체 카드 그것도 그러니까 플랜 A를 고집한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지만 경기 막판에 우리가 잠그는 선택을 할 때조차 결국 그 잠근 선택도 먹히지 않았지만 실점을 했기 때문에 카드를 안고 있는 선수를 투입을 했다는 것도 큰 그림도 못 그리는 감독이 아니냐. 작은 그림 뭐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초상화도 못 그리는데 풍경화도 못 그리는 거 아니냐. 저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도 뭔가 다음 스텝을 위한 계획은 확실하게 갖고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감독 코치들이 명확하게 롤을 갖고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거는 가야 그래도 다음 경기에 뭔가를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건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3골을 넣었지만 그 3골도 우리가 필드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트피스. 하나 코너킥, 하나 프리킥, 하나 페널티킥인데 이제 프리킥 골은 이강인 선수의 킥력 그리고 상대 골키퍼의 실수 때문에 나온 득점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 긴 시간 동안 준비한 흔적이 전혀 대회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대회를 앞두고 운영했던 전술 부재와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축구라는 어떤 이런 비판에 전혀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6강전까지 닷새 남았죠. 30일에 이제 경기를 할 텐데 네. 물론 이게 이제 한국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닷새 동안 이제 선수들이 굉장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 제대로 경기를 준비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벤투 감독을 기용을 해서 4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 정말 귀하게 만들어낸 팀을 완전히 전술적으로 해체하고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하는 감독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은 대표팀에 집중하지 않고 겉돌고 밖으로 돌면서 자꾸 경기와 관계없는 얘기만 하는 이런 감독이 와서 역대급 커리어와 역대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엉망이 팀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 축구의 제대로 된 실력은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고.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 네. 굳이 찾자면 네. 굳이 저 황희찬 선수도 돌아왔고 그리고 경고 누적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네. 16강부터 또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식상하게 쓸 수 있는 네. 예방 주사를 네. 조별리그에서 네. 세게 맞고 네. 토너먼트로 간다. 네. 예방 주사가 아니라 이게 그 있잖아요. 코로나 한번 걸리면 또 안 걸리잖아요. 네. 그냥 코로나 한번 걸린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이미 예방 주사가 아니라. 발현됐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가 조 1위를 냈으면 31일에
일본하고 이제 경기를 할 예정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조 2위를 했기 때문에 하루 덜 쉬어서 30일, 그러니까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7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되면은 새벽 1시? 새벽 1시. 예, 이때 이제 경기를. 그러니까 31일 넘어간 네. 자정 넘어간 네. 1시. 아, 참. 아마도 사우디가 가능성이 높겠죠. 사우디하고 태국 맞대결의 승자가 우리의 상대가 될 상대가 됩니다. 네. 우승 후보가 돼야지. 우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우승 후보가 됐다. 네, 우승 후보가 된다. 그렇군요. 제발 토너먼트에서는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원남 선수. 저는 좀 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럴 줄 알고 베스트를 내보낸 것 같아요. 약간 말레이시아가 강팀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100%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3대 3을 해도 갈 수 있다. 발업법인가? 돌려서 빼네요. 아, 네. 예,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한 그런 게 보인다. 네. 돌려가기 인형 우리 김원남 사장님. 예. 저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클린스만 잘 가시오.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네. 솔직히 우리 13개월 전에 어떤 축구했습니까? 우루과이를 몰아치고 가나에게 졌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역대 골짜기 세대가 A 대표팀을 나왔다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런 경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급, 그러니까 2002 월드컵 얘기 많이 하시지만 2002 월드컵은 결과가 좋았던 거지. 그때 선수 구성이 우리가 무슨 뭐 유럽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경험이 있거나 뭐 이렇게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감독이 공을 들여 좋은 팀 만들었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점수가 낸 거지. 지금은 정말 역대급, 앞으로도 이런 구성이 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역대급 선수 구성이란 말이에요. 바이에른, 파리 생제르맹, 뭐 마인츠, 뭐 토트넘, 뭐 이런 소속팀 이 내역을 떠나가지고 각 선수들이 다 전성기 나이에 있고 네. 또 지금 유럽 시즌 중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창 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밖에 경기력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 감독력, 그러니까 선수들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독이 어떻게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감독이 이건 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전술적인 어떤 그 훈련을 해왔는지가 대회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체급 축구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체급 축구도 못 그렇죠. 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잘하는 걸 할 수 있게 하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건데. 근데 체급 축구도 체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그쵸, 체급 축구도 그쵸,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요, 체급 축구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헤비급이랑 뭐 플라이급이랑 권투를 할 때 네. 이를테면은 뭐 헤비급 선수한테 장갑을 끼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장갑이 아니라 이렇게 팔을 묶어놓고 네, 그라운드 네. 링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죠.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경기 한일을 못 보는 건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아쉽네요. 네. 언젠간 이번 때 할 수 있기를 결승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자 솔직히 이런 경기력으로 결승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선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클리스만 감독이 K리그 안 보고 안 챙겨보고 그렇게 시작한 게 결국은 이게 거대한 태풍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날아온 나비 효과라고 생각해요. 네. 네. 스포츠 팬이 왜 이제 오셨어요? 스포츠 팬님 처음부터 계셨어야지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하는 건데. 참 아무튼 슈텔레키 감독님 제 평가할게요. 아무튼 네 화이팅이고 남은 극적인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